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다문화 정책, 다문화주의의 실태를 파헤치고 진단하여 그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이에요. 예, 정말 오랜만입니다. 예. 우리 그 문사연 팟캐스트 방송을 애청해 주시던 시청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게 몇 달 만입니까? 한 넉 달 만인가요? 예, 넉 달 네. 만으로 따지면 넉 달 좀 더 되긴 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시즌 2를 이렇게 오래 지나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드릴 말씀도 많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반응도 참 궁금했는데 너무 오래 쉬었습니다. 우리 PD님이 이 생업에 종사하시는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 PD님 생업이 PD 아니신가요? 아니 이게 지금 투잡, 쓰리잡 그러세요? 하기에도 바쁜 세상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본업은 아니고 이게 본업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다시금 용기를 내서 사명감을 가지고 시즌 2를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애청자 여러분 더 많이 소개를 해주시고 더 많이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우리 신만섭 박사님의 이 중요한 이 아주 네. 고귀한 탁견을 네. 다시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무슨 또 참 분에 넘치는 이런 말씀을. 제 인격이 그렇습니다. 네. 원래. 네. 분에 넘치는 그런 말씀을 계속하시죠. 예. 예. 지금 좀 전에 그 시사 논평이 있었습니다. 네. 그 시사 논평 아주 잘 들었어요. 진짜 다른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공감이 가는 내용이에요. 감사합니다. 시적절한 그런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만섭 박사님의 인격이 돋보이는 멘트셨습니다. 근데 이번 세월호 사태를 보면서 정말 멘붕이죠. 예, 멘붕이고. 그렇죠. 온 국민이 진짜 마음 네. 둘 데가 없어요, 진짜. 왜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가, 생겨야만 했는가. 그리고 좀 각계각층. 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나라에 오면서 조의금도 뭐 전달했다는 얘기도 얼핏 들었는데, 그리고 그 회의를 할 때도 보니까 전부 검은 양복으로 예. 이끌어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슬퍼하고 애도를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참 감사하죠.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정말 이 쓰시는 말로 뒷골 땡기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요? 어떤 일입니까? 예, 뭐 아시다시피 그 시사 논평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덜나라의 그러니까 우리들 나라의 국회의원이신 이자스민 여사께서 네. 생각지도 않은 이 만행을 저지르셨어요. 네. 이건 만행이에요? 만행이죠. 이거 아주 심각한데. 이게 불난집에 부채질하면은 그게 만행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네. 예, 지금 우리 아이들이 300명 안팎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생떼 같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남해 바닷가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네. 지금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저도 이제 애셋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느끼시는 게 그럴 거예요. 있을 때 더 잘해줬을 걸 애들한테 그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내 옆에 있는 아이들을 쳐다보면서 새삼 더 큰 어떤 사명감과 네. 우리 아이들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자스민 의원께서는 또 다른 아이들이 소중했던 모양이에요. 예, 물론 그 아이들도 소중하지만서도 지금 이 상황에서 할 만한 일이었나? 네, 궁금한데요. 어떤 일입니까? 예, 지금 그 보시면은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네. 이것을 지금 입안 활동을 했어요. 그래요? 그때 물론 이자스민 의원이 발의를 한 내용인가요? 예, 그렇죠. 네. 예, 물론 이제 국회 어떤 일정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지금 한국의 그 경제가 사실상 올스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존의
진행되고 있던 계약도 다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다 이 경제 주체들이나 시민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경제 활동을 거기다 그 기존의 그 스케줄을 다 멈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다 하나같이 이번 그 세월호 사건을 애도하면서 네. 전 국민이 지금 자숙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이 입법 활동을 개시를 했어요. 언젠가요? 그 저 날짜로 구체적으로 날짜가 언젠가요? 그 입법을 발의를 한 게 4월 그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4월 네. 16일 날 그때 4월 16일 날 세월호가 예, 저 사고가 침몰했죠? 나고 그 이후에 네. 저도 생각도 않고 있는데 이 뉴스 보도를 접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4월 이후죠. 16일 바로 이후군요. 예예예. 네, 이런 참사가 난 이후에.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 보고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러나? 그러니까 우리하고 코드가 안 맞는 건가? 우리라면은 뭐 우리 한국인들하고 네. 우리 국민들하고 네. 이 코드를 안 맞춘다라는 건가? 네.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 내용을 보니까 좀 괘씸하죠. 근데 우리 또 신 박사님께서 네. 그 요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살펴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한번 간단하게 우리 제가 시청자분들께 예. 애청자분들께 예, 알겠습니다. 요 이주 아동 권리 보장 기본법을 이자스민 의원이 발의를 했다길래 이 팟캐스트를 위해서 제가 미리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어떤 내용인지. 그랬더니 뭐 여기서 지금 다 전체 이 법안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양이 꽤 많네요. 네, 총 21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21조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취지 자, 1조의 이제 목적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 법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주 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 없는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즉 이주 아동, 그러니까 이주 아동이라 하면은 여기에 합법 체류하는 아동은 물론이고 불법 체류하는 아동 전부를 망라해서 네. 이 아동들에게 외국에서 들어온 이 아동들에게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 없는 생활을 보장을 하겠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아동들에게 사회적인 그 복지 혜택을 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11조의 예. 강제 퇴거로부터 보호 등 법무부 장관은 이주 아동이 출입국 관리법 제4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출입국 관리법 제46조의 강제 퇴거 및 제51조의 보호의 각 처분이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법의 정비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좀 이게 말이 좀 뭐 법안이라 말이죠. 약간 좀 복잡한데 간단히 말하면은 예. 지금 그 출입국 관리법 46조가 예. 강제 퇴거 조항입니다. 예. 출입국 관리법 46조가 그다음에 51조가 소위 그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불법 체류를 할 경우에 예. 출입국 관리국에서 신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에요. 51조가. 네. 그러니까 이 두 조항을 지금 무력화시키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닌지 바로 11조에 그러니까 그 46조 51조에 만약에 해당이 되더라도 예. 거기에 저촉을 안 받게 하는 그런 그 조항을 갖다가 11조에 지금 넣어놓은 거예요. 예. 네. 앞서 말씀 주신 그 조항들은 보니까 국가의 나라의 주권 행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주권 행사 자체를 제한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 중요한 것은 출입국 관리법. 예. 이게 출입국 관리법의 사실은 핵심입니다. 예. 우리 이 출입국 관리법이라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 주권 국가는 다 있어요. 예, 그렇죠. 예? 200여 개 모든 나라가 출입국 관리법은 다 있습니다. 그 외국인이 여기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 법으로 규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그건 모든 나라가 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고. 예, 그리고 또 네. 보면 이민을 합법적으로 장려하고 많이 받는 나라일수록 오히려 이 출입국 관리법이 더 엄해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출입국 관리법에서도 강제 퇴거, 그다음에 신체 자유의 제한, 예. 요 부분은 가장 핵심이에요, 사실은요. 예. 예, 요 부분이 핵심인데 요걸 지금 무력화시키겠다는 그런 조항을 갖다가 11조에 지금 넣은 거예요. 아이를 이- 앞세워서. 예, 이주 아동 권리 보장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예. 예, 이주 아동 권리 보장 기본법에 11조에다 이 조항을 갖다 이 무력화시키는 출입국 관리법을 갖다 무력화시키는 예. 이 조항을 갖다 11조에다 지금 집어넣은 겁니다. 그다음에 12조에 또 무슨 그 내용이 있느냐면 부모와 함께 살 권리라는 예. 그 제목으로 이주 아동은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하고 12조 1항에다가 지금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2항 법무부 장관은 이주 아동의 부모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10조 1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할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부모가 체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 3항 법무부 장관은 이주 아동의 부모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아까 말씀드린 그 출입국관리법 핵심 조죠. 예. 각호에 해당하여 이주 아동과 분리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이주 아동에 대하여서 16조 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4항은 법무부 장관은 3항에 따라서 이주 아동과 부모를 분리하는 경우 이주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주 아동과 부모가 서로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 이거 내용이 또 이것도 굉장히 좀 긴데 여러분들 들으면 그냥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얘기인데 예.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면은 예. 예. 자, 부모가 음. 부모가 불법 체류를 하더라도 예. 불법 체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아동은 바로 이 이주 아동 권리 보장 기본법에 의해서 체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조항이에요. 제12조는. 그러니까 아동이 여기서 만약에 부모가 불법 체류를 하더라도 아이는 여기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갖다 규정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아이를 핑계 삼아서 불법 체류하는 부모까지 자동으로 여기에 남을 수 있는 이 나라에 남을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갖다 마련한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네. 참 그러면은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불법 체류자들 중에 또는 뭐 합법 체류를 하고 있던 네. 그 뭐 외국인 노동자로 온 사람들 중에도 일부 한국 여성을 유혹해서 네. 내 알을 낳아도 네. 죄송합니다. 이게 좀 특정직에 사투리 네. 썼네. 제 본적지예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러세요? 예. 어. 제뭐 다른 어.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 어. 근데 그런 식으로 평소에는 표준어를 쓰시던데. 근데 저희 어. 제 식구들은 저만 빼면 다 우리 그 본적지 말을 씁니다. 그래.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각설하고 애를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성공적으로 애를 낳으면 애가 좀 커서 네. 나는 한국이 좋아, 한국에 살래. 그러면은 아이를 핑계 대고 네. 아니면은 아예 들어올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뭐 중도 입국자 자녀든 어떤 식으로든 아이가 들어오면 네. 그 아이를 핑계로 해서 한국에 다 불법 체류자들이 합법 체류할 수 있다라는 합법 게 체류할 되는 수 거예요.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지금 예. 여기 지금 이 법안에 12조는 그거의 근거가 되는 법안입니다. 조항입니다. 야,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네. 거의 인권 보호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가요? 인권 보호의 이게 극치인가요? 인권 보호의 극치인데 제가 네. 보기에는 이런 정도의 인권 보호 조항은 역사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네, 따라서 예. 이렇게 되면은 이 11조, 12조 이주 아동 권리 보장 기본법 11조, 12조에 의하면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 기본법은 예. 사실상 있으나 마나입니다. 불법 체류자를 예.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만약에 이 법이 이렇게 적용이 된다면은 자 외국인 아동들에게 여기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아동들에게 이런 법 적용을 시킨다고 합시다. 자, 이 아동들이
아동들과 그 부모가 물건이 아닌 이상 따로 떨어뜨려서 이 아동들에게만 이런 점에 그 혜택을 줄 수는 없어요. 부모가 자동적으로 거기에 그 보호자로서 예.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아이들이 무슨 상품도 아니고 따로 그렇죠.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 있고 뭐 부모는 불법 체류했으니까 저 돌아가라. 예. 이게 되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아동 권리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지금 불법 체류자 성인들까지 같이 여기에 지금 남게 하겠다는 그런 저는 좀 그 의도로 보입니다. 그럼 박사님, 네, 한국에 네, 이런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아동들이 네. 발생하게 되는 경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발생 경로가 첫째는 여기에 관광을 통해서 예. 이제 그 들어오는 사람들, 관광 비자를 가지고 예, 들어오는 예,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눌러앉게 되는 경우가 있죠. 예, 예. 예. 그 이제 아이들까지 그냥 식구가 그렇죠. 그냥 다 아이들까지 다 데려와가지고 여기서 관광을 한답시고 하는데 이제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눌러앉는 경우, 그건 뭐 당연히 불법 출입가 돼버리겠죠.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여기 들어온 외국인 뭐 노동자로 들어왔든지 하여튼 어떤 그 자격으로 들어왔든지 여기서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외국인들끼리 결혼을 했는데 예. 그 외국인 부부가 예. 여기 체류 기한을 넘겨서 불법 체류가 됐어요. 예, 예. 자, 근데 거기 사이에서 아이가 나왔어요. 예. 자, 이런 경우죠. 그 아이. 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네. 두 네, 가지가. 두 그죠? 가지 케이스가 이제 예, 사실 해당되겠죠. 나머지는 이 비자 카테고리로 봤을 때 쉽게 아이들 들어올 수는 동반해 없죠. 가지고 예. 들어와서 뭐 사실 예. 뭐 여기서 외국인과 결혼했는데 예. 그 외국인 배우자가 아이가 있었다 원래. 예, 예, 예. 아이가 있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기 입국을 시키는 것은 그건 합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불체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렇죠. 얘기죠. 예, 예. 예. 그렇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그런 케이스가 흔치는 않은 걸로 아는데 그렇죠. 이 두 케이스면은 관광 비자라든지 그다음에 외국인들끼리 여기 와서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해서 불체자가 되는 경우. 근데 그들 사이에서 이제 그 자녀가 생기는 경우. 자, 이런 경우 사실 이렇게 해서 생기는 그 불체 아동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숫자로 예, 보면. 예. 예. 그렇다면 이 법이 네. 통과가 되면 그렇죠. 이제 그게 문제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 갑자기 네. 우리 한국 인천공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그렇죠. 가득한 사태가 생긴다든지 예. 예, 그러면 여기저기 한국 내에서 이 짝짓기가 이게 이런 표현 쓰면 좀 뭐합니다만 네. 예, 갑자기 커플 구하는 이 소동이 벌어지겠군요. 그 외국인들끼리 이제 그 결혼하는 사례들이 이제 여기서 예. 많아지겠죠.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뭐 인구 증가 정책 일환으로 그걸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정말 인권을 네. 생각을 하는 건지.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네. 생각이 드냐면요. 그 국제 결혼 있지 않습니까? 네. 국제 결혼이 외국인 신부 입장에서는 코리안 드림을 이루고 그다음에 한국인 신랑 입장에서는 그 인생 구제 받고 말입니다. 네. 네, 새로 이제 가정도 일구고 예. 그런 명분으로 시작이 됐지만 사실상 보면 아주 국제적인 여성에 대한 상품화, 그렇죠. 그러니까 인권 탄압의 요소가 있거든요. 네. 예, 오히려 인권을 고양하는 것처럼 하면서 아주 고도 인권 탄압을 하고 있는데 이 법도 가만히 보면은 아이를 수단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과연 인권 보호를 위한 법안인가? 예를 들어서 결혼했어요. 아이를 생산하기 위해서 네. 예, 부모가 자신들의 어떤 법적 지위,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아니면 합법적인 체류 권한을 얻기 위해서 그냥 생각 없이 아이를 낳아 버린 겁니다. 네. 근데 사랑 없이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얻고 나서 가정을 깨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경우들도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지금 국제 결혼도 보면은 뭐 그러니까 이제 저 국제 결혼이 예. 이제까지는 어떤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느냐면 한국인 중에서 대체로는 여기서 한국인 배우자, 자국민 배우자를 못 찾는 경우에 외국인 여자와 이제 그 결혼하는 그런 그 국제 결혼이 일반적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요 법이 통과가 되면은 내가 보기에는
외국인과 한국 땅에서 외국인끼리의 예. 결혼, 외국인끼리의 그 국제 결혼이 상당히 좀 늘어나는 그런 그 새로운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예, 거죠. 그 말씀 들어보니까 네. 대화 나누는 중간에 네, 얘들이 아주 사악하게 뭐 머리 굴린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지금 그 지방에 신랑 후보자들이 고갈됐어요. 외국인 네. 신부를 맞이할 수 있는. 지금 중앙일보 최근 기사를 봤는데 예, 지금 지방에서 농촌에서 결혼하는 국제 결혼하는 비율은 10% 정도밖에 지금 되질 않습니다. 예. 그리고 도시 지역에서도 요즘 하도 이제 국제 결혼의 폐해 문제가 대두되니까 굉장히 그 후보자들 네, 대상자들 입장에서도 민감해졌단 말이에요. 네. 좀 더 지혜로워지고 그리고 국제 결혼율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데다가 네. 깨지는 가정들이 많으면서 지금 사회 문제화되고 있으니 네. 그렇다면 어떻게 계속 이 추세를 이어가야 할 것인가? 이제는 한국 내에서 자가 발전하겠다. 이거네요. 그렇죠. 네, 그 외국인끼리의 결혼을 갖다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의도적인지 아닌지 의도적이든 않든 뭐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그 양상이 벌어질 테니까. 예, 아니 의도하든 네. 안 하든 간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네. 되니까. 네, 예, 근데 보면은 저희가 그때 해운대 네. 해수욕장에 작년에 우리 PD님도 같이 갔었습니다마는 네, 그때 이제 하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한 한국인 여성 이게 성추행 사건이 많고 하니까 네. 그거 이제 막는 캠페인 차원에서 갔을 때 전 깜짝 놀란 현상을 한 가지 봤는데 왜 이렇게 어떤 현상입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외국인 여성들이 많어? 그러니까 동남아 여성들 너무 무지 많은 거예요. 비키니들 입고 막 저 때를 지어서 이렇게 그 물놀이 하는 그 여성들을 많이 봤는데 네, 근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뭐 노동자로 온 사람들도 있겠지만서도 결혼을 목적으로 왔다가 가정 버리고 나온 여자들이 대다수다. 그런 얘기를 그 현지에 계신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국제 결혼 가정에 파탄이 많이 나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렇게 이 여성들이 흔하게 보일 정도로 해수욕장에서 근데 거기서 보니까 그 외국인 노동자로 온 자국민 남성들은 다들 커플들이 어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금 회상해 본다면 이 법하고 딱 맞죠 상황이. 그러네요. 예. 자, 뭐 거기까지는 뭐 아니 눈에 보이니까. 네, 그래요? 예.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어요. 자, 예. 아 작년에 그때 해운대 같이 가셨어야 하는 해운대 거예요. 저는 못 갔네요. 작년에. 예. 자, 그러면은 그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이제? 야, 또 예. 좋은 소스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여기 지금 이주아동 권리보장기본법 9조에 말이죠. 출생 등록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예. 1항에 이주아동은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갖는다. 즉 이제 법적으로 예. 대한민국 이제 그 법적으로 출생 등록을 할 권리라고 그랬습니다. 예. 출생 등록을 할 권리라는 것은 이 권리라는 것은 사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용어인데 여기에서 한 국가에서 권리를 가지는 주체는 국민입니다. 그렇죠. 예, 국민이 국민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권리라는 지금 용어를 썼어요. 예, 이건 지금 대단히 이제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 출생 등록 권리.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후속 조치는 이제 출생 등록 권리를 가지게 되면은 여기에 따르는 각종 보장, 예. 사회 보장 예. 또는 사회적인 뭐 혜택이라든지 혜택, 예. 그 복지 예. 이런 것이 이제 뒤따르게 되죠. 예.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지금 속지주의 국가들이 예. 이러한 지금 절차를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뭐 이민 국가들. 그렇죠. 뭐 이민 국가에서는 미국이 가장 대표적이고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예. 외국인이고 자국민이고 거기서 출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 출생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거기서는 국적이
부여가 됩니다. 그 출생 아동에 대해서. 아주 네. 획기적이네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속지주의 원칙이죠. 예. 근데 한국은 그런 속지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현재. 그렇죠. 네, 속인주의 국가입니다. 그렇죠. 예. 부모가 한국인이어야 그렇죠. 예, 그 한국 국적을 유효하게 네. 받을 수 있죠, 아동이. 예. 그런데 여기 지금 그래서 속인주의 국가 전통을 가진 한국에서 지금 이러한 내용 이주 아동은 출생 등록 될 권리를 갖는다 하는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면 여기에 10조 3항에 보면은 예. 성년에 달한 이주 아동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누가? 법무부 아유. 장관이 부여할 수 있다가 아니고 있다가 아니라 부여하여야 예. 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의무 조항으로 지금 여기다가 저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야. 법무부 장관은 성년에 달한 이주 아동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즉 출생 등록 권리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외국인 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합법적이건 불법적인 그런 그 성인에 의해서 성인 부부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들은 외국인 아이들은 출생 등록할 권리를 가지며 또 성년에 달한 그 외국인 아동 이제 아동이 아니겠죠. 성년에 달한 그 이주민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해놨어요. 즉 앞으로 한국은 물론 이제 그 시민권은 아니에요. 예. 정식으로 국적을 준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예. 거의 준 속지주의 국가로 지금 내닫겠다는 지금 내용입니다. 야, 근데 이거 좀 예. 박사님 너무 흥분을 많이 하신 것 같으세요. 흥분했나요, 제가? 예, 예. 근데 어쨌든 이 네. 얘기 들으니까 저도 지금 흥분이 되는데 네. 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땅을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속지주의를 따라가는 건가? 원래 우리 한국 사람 하면 참 사람을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속인주의를 택한 게 아닌가 싶은데 사람이 귀하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땅이 귀하다 이렇게 네. 마인드를 바꾸기로 한 건데 이게 속지주의라는 게 땅은 많고 인구는 없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카우보이들이 따닥따닥 말 타고 갖고 깃바람 딱 꽂으면 여기 내 땅. 네, 거긴 내 땅. 그렇죠. 그런 어떤 문화적 전통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보면은 이제 외국인 이제 젊은 부부가 네. 젊은 부부가 아니라 젊은 남녀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에서 미팅해 압구정 로데오 거리 명동에서 만나고 눈이 맞아서 애 낳았어. 네. 그럼 애 낳는 즉시로 바로 한국 땅에다 깃발 꽂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쉬운 나라가 되는 거네. 지금 또 중요한 것은 이 속지주의로 지금 방향을 튼다는 거. 물론 이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발의 상태니까 발의 다음에 이제 상정 법안 상정을 하고 이제 국회에서 이제 뭐 소위 열고 그다음에 본회의 열고 하는 그 몇 단계를 거쳐야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초기 발의 단계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게 구체화돼서 정말 이것이 나중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서 법안으로 공표가 된다면 이건 정말 또 한 번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굉장한 지금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그 아주 중대한 지금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속인주의를 속지주의로 거의 준 속지주의로 지금 바꾼다는 그런 내용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데 자 여기에 대해서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들 대다수가 이러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중요한 지금 법안들이 발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이 세월호 네. 사태 이 엄중한 때 왜 네. 굳이 이렇게 욕을 먹을 만한 법을 발의했을까? 그럴만도 하겠네 보니까. 그러기 말입니다. 예, 아니면 뭐 맞아 죽지 않을 정도면은 네. 그쪽 입장에서는 이 시점을 노려서 발의할 만하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난 네. 내가 보기엔 맞아 죽을 것 같은데. 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다른 그 사람들은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갖다가 좀 심각하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느냐면
아까 12조 11조 12조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법을 무력화시키는 예. 그 조항하고 그다음에 이주 아동이 불법 체류자 부모를 예.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불법 체류자 그 부모가 자동적으로 여기에서 체류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그 조항을 갖다가 지금 12조에 넣고 있는데 이 두 조항을 갖다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핵심으로 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 예. 근데 제가 보기엔 이 두 조항도 두 조항이지만은 지금 중요한 게 뭐 또 있어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속지주의 예. 예. 그 조항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담고 있다는 거. 예. 예. 그래서 이건 지금 정말 전면적으로 국민들에게 그 대토론을 여기에 대해서 저 공개 토론을 다시 한번 하든지 해서 이걸 갖다 재검토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졸속 법안을 만들면 안 된다 이거죠. 이 법안에 대해서 지금 누가 알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국민 대다수가 이 법안 알고 있습니까? 이자스민 의원 좀 양심 있으면 좀 말 좀 해보세요. 네? 이 법안 이런 식으로 통과시켜도 되는 거예요? 국민들 대다수 모르는데 더군다나 세월호 사건으로 세월호 참사로 지금 전 국민들이 지금 시리에 빠져 있고 예? 하다못해 대부분의 지금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지금 시리에 전부 눈치를 보느라고 입조심 몸조심하고 있어요. 근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참사 중에 이런 법안을 갖다 졸속으로 지금 발의를 해가지고 예? 이걸 지금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저스민 의원이 네? 평소에 그렇게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법안이에요. 그러면 당연하죠. 그러니 이 와중에 통과를 시키려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아까 그 논평에서도 우리 사회자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호주 ABC와의 그 인터뷰 있잖아요. 예, 인터뷰 예. 아까 그 언급하셨잖아요. 2012년 이게 11월 23일에 호주 ABC에서 그 방송이 됐던 내용이에요. 조금 아까 그 사회자께서 이자스민 의원이 언급했던 부분들. 예, 예. 그러니까 이자스민 의원이 그 인터뷰 중에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 다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더 가르쳐야 된다 하고 지금 정부를 갖다가 지금 압박을 하고 있어요. 예? 가르쳐야 한다라고 지금 가르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압박성 지금 저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인터뷰에서. 예. 예? 그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우리는 그러니까 이자스민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은 한국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외국인 이민자들 또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특히 이제 여기 그 영주권을 가지려는 사람들, 영주권과 그다음에 여기 국적을 가지려는 사람들에게 한국인이 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여기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에게 그들의 어디에서 살고 있었던 건지, 그다음에 그들이 거기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지, 즉 그들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그렇게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지금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말이죠. 한국인들은 이제 결국 이렇게 되면은 한국은 경우에 따라서 이제 순수한 문화라는 거, 한국의 순수한 문화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 박제된 그런 유물에 불과하게 되는 그런 날이 이제 머지않아 올 것이다. 뭐 여기 이벤츄얼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 단어를 갖다 집어넣긴 했지만은 어쨌거나 하여튼간에 지금 이자스민 의원이 지금 의도하는 것은 그 이자스민 의원이 지금 마음속에 지금 품은 의도가 지금 여기서 난 내보인다고 보는 거예요. 예. 네? 저는 그 네. 기사 내용을 보면서 야 이건 대놓고 도발하는 거구나. 이거는 그렇죠. 과거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일제 총독부의 수장이 하는 인터뷰가 아니고서는 이런 식의 인터뷰를 못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네. 그가 한국의 국회의원이라면은 여기에 정착한 그 외국인들은 한국 정부와 한국민들에 대해 감사하고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한국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한다. 말도 빨리 배우고 말이지. 네. 우리 한국인들은 외국에 이민 가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또 국제적인 예의고 그렇죠. 상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해당 국가들이 당연히 그런 걸 다 요구하고 있고 그러면 어느 나라 가든지 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한국에 지금 주재하고 있는 외국의 총독이에요. 한국을 다스리는. 그냥 이러한 지금 발언을 말이죠.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자스민 의원은 분명히 여기 한국 원주민이 아니잖아요. 예? 다른 나라에서 지금 여기에 이민을 와서 국적을 딴 이민자입니다. 이민자로서 여기에 지금 국회의원 지금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한국 국적을 땄더라도 기본적으로 여기 한국 국민, 특히 여기 오랫동안 여기 발붙이고 살았던 한국 원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런 발언들을 합니까?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보는 관점에 이자스민 의원이 네. 도대체 한국과 한국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참 예의가 네, 부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완전은 봉으로 알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행동을 네. 더군다나 이런 참사 예 앞에서 세월호 참사 앞에서 적어도 네, 이건 정말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욕을 네. 먹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귀속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면요 이런 행동 못합니다. 지금 이 똑같은 법을 누구도 감히 나서서 지금 하겠다는 생각 못할 거예요. 아니 보라니까요 지금 국회의원들 보세요 지금 전부 입조심 몸조심들 하고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이걸 어떻게 보면 이자스민 의원이 몰랐을까? 몰랐다라면은 참 자질의 문제가 있는 거지만 혹시 누가 또 혹시 시킨 사람이 없나라는 생각도 또 들긴 들어요. 누가 시켰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음. 뭐 누가 알겠습니까? 심증만으로는 뭐 네.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어쨌건 뭐 네. 시키고 안 시키고 그건 뭐 그 큰 문제는 아니고요.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어쨌거나 이자스민 의원 이름으로 예.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이자스민 의원이 지는 겁니다. 그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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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스민 의원 각성하셔야 해요. 그럼요. 본인의 이름 넉자가 들어가는 건데 네. 두고두고 국민들한테 욕 먹습니다. 어떻게 국회의원 되셔가지고 이렇게 욕 먹고 그럼 되겠어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우리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법안이 네. 예, 좀 더 이제 저 진도를 한번 나가 보죠. 예, 나가 예, 봅시다. 이렇게 영주권을 주고 합법적인 체류권을 허락하는 거 네. 이외에 더 나가는 부분, 더 진도는 어떻게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주 아동 권리 보장 내용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13조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의 지원과 필요한 시설 확충 뭐 이런 것을 갖다가 해야 된다. 관련법을 정비하고 이런 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된다.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의 지원과 필요한 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매하네요. 보니까 요즘 네.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라 이해할 만한데 고등학교 이상부터는 한국인들도 다 수익자 부담이거든요. 대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다음 그것까지도 다 정부가 그러니까 대학까지 지금 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래요? 대학의 입학금 그러니까 뭐 성년이라면은 지금 만 19세죠. 예. 그 법적인 그 성년 기준이 만 19세죠. 예. 여기 보면 근데 여기 보면은 성년에 달한 이주민들에게는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예. 아마 뭐 자격이 부여되면은 뭐 대부분 다 영주권을 신청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이제 대학 때까지 이제 그 뭐 다 혜택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13조의 내용에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뭐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대학까지 다 지원을 아니,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보면은 의무 교육을 보장하고 네. 그러니까 중학교까지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근데 이 부분 한번 좀 확실하게 질의를 좀 해봐야 할 것 네, 같네요. 그러네요. 이거는. 예. 네네네. 그리고 사실 그 외국 이민을 받는 나라들도 네. 호주 같은 경우도 불법 체류자라 할지라도 그 아동의 그 네. 공립 교육은 보장을 해줍니다. 네. 인도적인 입장에서 그러나
부모와 더불어서 본국으로 추방당하기 전까지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교육을 국가가 보장해 준다는 데 대해서 이의를 달지는 않는데 네. 이것이 결국은 본인이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겠다라고 하면서 불법 체류 기한을 연장하고 그 부모들한테 아이 자신이 빌미가 되어 합법적인 체류 기회까지 보장을 하는 데다가 결국 네. 성년이 되면은 준속지주의 법에 의한 영주권 취득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이제 그 교육비 지원 있잖아요. 이거 예, 지금 예. 저 그 국내 아동들에게 이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를 갖다 전부 지원을 하고 있나요? 전적으로? 예, 중학교 의무 교육까지는 지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다 무료더라고요, 보니까. 무료입니까? 예. 근데 이제 의무 고등학교 교육을. 때부터는 돈을 내야 하는데 네.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뭐 요거는 뭐 별 문제가 될 거는 없겠네요. 이 문제는. 근데 왜 이걸 갖다 여기 저 법안에다가 이렇게 따로 집어넣었을까요? 일부러? 의무 교육을 네. 보장하고 네. 의무 교육을 보장한다면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저도 지금 이게 네. 좀 궁금한 거예요. 의무 교육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책임지고 모든 학비라든지 그러니까요. 재반 비용을 의무 대주는 의무 거예요. 교육을 보장하면은 여기 뒤에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이런 내용을 갖다 집어넣을 필요는 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고등학교 이상이라 할지라도 수익자 부담이 아니라 나라에서 다 대줘야 한다라는 뭐 식이 그러한 아닌가. 지금 음, 네, 내용을 갖다 지금 저 내포를 하고 있는 건데 예, 이게 아닌가 하고 지금 예. 생각을 그리고 또 하는 뭐 거죠. 또 다른 건 없습니까? 그다음에 여기 지금 15조에 보면 보육권이라고 그랬는데 보육권, 예, 예, 그 아동 보육권, 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가 필요한 이주 아동에 대해서 보육의 우선 제공이라고 그랬어요. 우선 제공이요. 아이고, 이거 그냥 완전히 제공이 아니라 보육의 제공이 아니라 우선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선이라는 말은 이제 뭔가 비교 대상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뭐 자국민 그 보육 대상보다 우선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지금 의미인가요? 야, 이거 완전 쌍시옷 네. 소리 나오려고 하네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아시다시피 다문화 가족 같은 경우에 그 국공립 보육기관의 1순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2순위가 이제 한부모 가정 내지는 조손 가정, 차상위 가정 그렇습니다. 네.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 내국인 어려운 가정 정말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2순위로 밀리고 네. 외국인 가정 아이들이 1순위. 그 국공립 보육 시설은 정말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네. 제가 그 몇 번이고 시도해 봐서 알아요. 애가 셋이기 네. 때문에 네. 근처도 못 가봤어요. 저희는. 네. 근데 거기 1순위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인데 네. 그 우선순위라고 하면은 이 불법 체류자들의 자녀 자녀에게도 예 네. 이거는 우선 제공을 해야 된다는 이거- 내용 아닙니까? 이거 진짜 쌍쇼 소리가 막 나오려고 하는데 네. 이런 발상 자체가요 범죄적 발상이에요. 이거는 이 사람은 네. 국회의원이 아이고, 아니에요. 사회자님 흥분 그만하시고요. 아 이거 진짜 네. 이거 면상 보면은 네. 이건 진짜 싸대기 날라갑니다. 이거 진짜 이 아. 애셋 그 조금이라도 저렴하고 시설 좋은 국공립 어린이집 한번 보내려 하다가 새 아이 다 못 보냈는데 아. 이거 보면요 진짜 이 싸다고 날라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지금 요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제가 요 다문화 정책, 한국의 다문화 정책에 좀 일반화를 좀 한번 시켜볼게요. 뭐냐면은 이 우선 제공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우선 제공이 지금 여기에만 지금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조금 저 확대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대학 이제 그 기숙사라든지, 그다음에 대학 예. 등록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이제 여기에 들어오는 외국인들 또는 정주한 외국인들, 결혼한 이민자, 국제 결혼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따로 국내법에 일반적으로 적용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적용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전부 따로 소위 다문화 가정 또는 다문화 자녀들은 이런 식으로 좀 따로 떼어 가지고 지금 법을 적용시켜서 뭡니까 그 사회적인 그 혜택을 갖다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지 혜택을 갖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이 소위 분리 정책이에요. 한국에서 지금 보통 우리가 분리하면은
영어로 segrega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예. segregation. 아주 예. 이거 지금 저 유럽이라든가 미국, 캐나다 가면은 이 단어만큼 인종적으로 혐오스러운 그런 단어가 없어요. 흑백 분리 그런 네, 거네요. 과거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 60년대만 해도 거기는 미국에서는 어디 출입문 공공기관의 출입문도 따로 돼 있었잖아요. 예. 네, 백인들과 유색인종들 그 출입하는 문이 따로 있었고 버스에서도 앉는 좌석이 따로 있었고 예. 네, 흑인과 백인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었고 자 이게 바로 세그레게이션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지금 세그레게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핏 들으면 어유 뭐야 이거? 한국에서 지금 뭐 차별 정책을 쓰고 있다고? 분리 정책을 쓰고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자세히 뜯어보세요. 제가 지금 아까 예를 들은 그 내용들을 보세요. 분리 정책을 쓰는데 어떤 분리 정책이냐면 분리하면 보통 아주 좀 그 상당히 어감상으로 안 좋은 그다음에 그들을 갖다가 낮은 수준으로 차별을 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지금 한국의 분리 정책은 세그레게이션은 우대 분리 정책입니다. 그 한국이 예, 예. 그 다문화인을 위한 나라가 되고 네, 그들을 갖다가 지금 우대하는 즉 역차별, 자국민을 역차별을 하면서 그들을 갖다 우대하는 법안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기숙사를 보더라도 자 지금 저 그 대학교 지금 기숙사 보세요. 대부분의 지금 대학들이 기숙사를 갖다가 외국인 기숙사를 먼저 짓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전용 기숙사예요. 자국민 기숙사 따로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짓습니다. 또. 자, 그다음에 등록금도 지금 따로 저 차별해서 받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좀 반값 적용을 시키고 자국민들에게는 100% 이제 그 대학 당국에서 그 부여하는 그 등록금을 갖다가 지금 내고 있어요. 자, 이러한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다른 나라 보십시오. 설사 이민 국가라 하더라도 자국법에 의해서 사회 보장, 사회 복지 혜택을 주더라도 자국법에 의해서 거기에 보편적으로 적용을 시켜서 자국법에 보편적으로 적용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혜택을 주지 따로 법안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그다음 그렇죠. 기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숙사도 전체 그 기숙사가 있어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자국민을 갖다 우선 뭐 80% 90%를 갖다 거기 집어넣고 그다음에 10% 내지 20%를 외국에서 오는 정부 장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갖다 거기 이제 쿼터를 갖다가 10% 20% 적용을 해서 주고 있어요.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숙사 안에 하나의 그 건물 안에 그렇게 해서 그 들여보내요. 근데 지금 한국 보세요. 분리를 한단 말이죠. 분리가 나쁜 분리가 아니에요. 그들을 우대하는 분리예요. 외국인을 우대하는 분리예요. 이게 지금 대단히 지금 잘못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근데 여기 지금 이자스민 의원이 지금 발의한 법에도 역시 그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여기에 지금 습관적으로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갖다 우선 제공, 뭐 따로 해서 뭐 또 혜택, 뭐 이런 식이에요 계속. 야, 이자스민 이 여자 커밍아웃 시켜야겠네요. 간첩이야 내가 봤을 때는 완전히 이거. 국회의원 이거 그냥 누가 던져줬네. 한국 아주 쥐어짜라고 던져주는 완전히 이거 이 총독이에요 총독. 예?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 지금 이 법안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걸 지금 또 이 법안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데 정체성 확보를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주 아동 권리 보장 기본법 18조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20조에서도 그렇고 정체성 확보라는 말을 갖다 정체성 확보 또는 정체성 교육이라는 그런 지금 용어를 집어넣어서 지금 계속 두 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정체성입니까? 이주 아동의 정체성 확보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체성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주 아동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즉 이주 아동의 정체성 확보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주 아동은 한국민이 아니죠. 예. 법적으로. 예. 따라서 원적국. 그렇죠? 부모 나라의 정체성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 부모 나라의 정체성. 그러면은 그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교육기관을 미쳤네. 그래서 제가 네.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는 사법상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만약 그런
이주 아동의 본국의 정체성 확보 교육을 한국이 시켜줬으면 네. 그 아이의 원적국에다가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하는 거예요. 니네 나라 네. 아이를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시켜줬으면 우리 세금으로 네. 갚아라. 비용 치러라. 그게 당연한 상식인데 이건 완전히 한국이란 나라 봉이구만요, 이거. 근데 조금 미안했는지 예. 우리 이자스민 의원께서 조금 미안했는지 여기다 제공해야 한다라고 하지 않고 예.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살짝 조금 아니, 어, 제공시킬 마- 거 아니야, 지들이. 네. 또 그렇게- 후속 법안 만들겠지. 네. 그렇게 그렇게 표현을 해 놨네요. 저 20조에도 역시 정체성 교육을 위한 교육 시설을 설치 해야만 한다 하는 게 아니라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건 해 놨네요. 연막이에요. 후속 법안 또 들어갑니다. 네. 예. 그리고 요즘에 인권하면 한국 사람들 벌벌 떨잖아요. 물론 이 네. 정체성 교육을 그 원적국의 정체성 교육을 해주는 나라가 있어요. 지구상에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네. 예, 그 나라 예. 예. 뭐 호주도 그렇습니까? 아니 그런데 네. 그 호주 같은 경우는 그러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런 정책을 실행하더라도 너그럽게 봐줄 수가 있는 게 호주 같은 경우는 자국민 우대를 확실하게 해요. 대학교 학비나 이런 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내국인들은 거의 무료로 공부하다시피 해요. 그렇죠. 예, 론으로 공부하지만 안 갚아도 나라에서 뭐라고 안 하는데, 근데 유학생들은 어마어마한 학비 다 내고 공부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잖아요. 거꾸로잖아요. 그죠? 중국도 그렇더라고요. 중국도 예. 외국인 그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6배를 더 받는다고 내가 최근에 텔레비전에서 예. 한번 그 다큐 프로그램을 봤더니 예.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주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합니다만 이제 필리핀 대학들도 네. 영어 때문에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유학 가는 학생들이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있는데 필리핀조차도 몇몇 이름 있는 대학교는요. 내국이나 외국인 학비가 좀 틀려요. 네. 어느 쪽이 더 비쌀 것 같아요? 외국인이 더 비싼가요? 그게 상식이죠. 네. 필리핀조차도 상식을 지켜요. 그 나라도. 그런데 한국만 완전히 몰상식의 극치를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랍니까 이게 이딴 식으로 하면은?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까 정체성 교육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예. 그 정체성 교육을 시켜주는 나라가 호주도 있고 그다음에 스웨덴도 있어요. 스웨덴도 예. 이제 그 정체성 그 본국의 그 이주 아동의 본국 예, 그렇죠. 정체성 교육을 위해서 이제 그 지원을 해요. 예. 비용을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도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자국민에게 베풀 만큼 베풀어요. 사회보장 제도가 완벽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자국민들은 뭐 불편함이 없어요. 일단 그 완벽한 사회보장 제도에서 전부 그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국민들이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외국인 아동에게 이제 예. 정체성 교육을 시켜주는데 결국은 그것도 부작용이 생겼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럼요. 보세요. 예. 작년에 그 난민으로 들어온 그 사람들, 난민으로 스웨덴에 들어온 사람들이 예. 결국 그렇게 잘해주는 스웨덴 사회에 대해서 또 불만을 품고 돌 던지잖아요. 돌 던지고 차량 불태우고 해서 시끄러웠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예. 그 인도적으로 좋은 일이에요. 네. 그러나 그 전제가 배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인권 보호 차원의 그냥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봉 잡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한국은 지금 보니까 후자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국민에게 지금 해줄 만큼 해주지도 못하면서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대 분리 정책을 갖다가 쓰고 있다는 거. 예, 외국인 우대 외국인 분리 정책. 우대 분리 정책을 쓰고 있다는 거. 이거 참 이게 이거 요번에 그 엄청난 이게 저 잘못이라고 봅니다. 이자스민 의원도 그렇지만 이자스민도 그렇지만은 여기에 찬동하는 국회의원들 제가 네. 보기엔 다 명단 누구? 적어야 해 앞으로. 그 찬동하는 국회의원들 누가 있을까요?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몇 사람 거론해 볼 수도 있을까요? 예, 보면은 우선적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그 황우여 의원.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 같은 경우는 바로 네. 좀 생각이 나는 것이 항상 보면은 이 세미나 때나 뭐 할 때 보면은 그 초대를 받아서 찬조 연설도 하고 인사도 하고 네. 늘 그 이자스민 의원 주변에 있더만요.
네. 예,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보호자 같기도 하고 후견인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그냥 먼 발치에서 항상 볼 때마다 황우여 의원이 이자스민 의원 그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뭐이 황우여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인 의원 연맹 네. 회장이기도 하고, 근데 물론 뭐 일본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뭐 방위 조약이 뭐 체결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긴밀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근데 필리핀의 대표적인 또 이 친일 국가이기도 하거든요. 네. 혹시 일본 커넥션이 아니냐, 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의문점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뭐 여러 사람 표출하더만요. 네. 예, 그래서 그 배우에 아, 혹시 일본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예, 그거 뭐 그거야 뭐 모르겠어요. 네. 그건 뭐 근거가 예, 확실찮으니까 뭐 여기서 뭐 가타부타 얘기는 할 수 없고요. 예, 예. 단지 하여튼 그 이렇게 이자스민 씨 이렇게 계속 오바를 하는데 좀 누가 지금 제동을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동을 걸기는커녕 지금 예? 그 의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맞장구를 치고 잘한다 잘한다 저 옆에서 부추기고 말이죠. 이거 저는 이름 말이죠. 이렇게 하면은 나라 예, 이거 이런 식으로 저 온전히 못 갑니다. 분명히 알아두세요. 예? 나라의 법을 만든다는 그 국회의원들께서 이렇게 말이죠. 이런 법안들이 그 아주 저 의미심장한 법안들이 이렇게 통과가 되는데 겨우 그냥 나타나서 인사말이나 해주는 그런 그 데코레이션 치장 역할이나 하고 말이죠. 이름 다 적어야 해 예, 이름. 정신들 예. 차리세요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나라 저그꼴 이거 예? 작살나요 진짜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공청회 때 이자스민 의원 그 요 법안 발의하고 나서 공청회를 했는데 난 공청회 언제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여기 지금 저 그 신문에 나온 그 기사를 보니까 공청회에 토론자로 여기 수녀님이 나오셨네요. 근데 왜 이런 분들을 전부 저 공청회에 토론자로 모십니까? 예? 전 다 참 주라 이건가요? 예, 좀 난 이해가 안 가요. 좀 이런 그 중요한 법안을 갖다가 저 그 위한 이런 중요한 법안을 위한 공청회는 진짜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왜 수녀님을 여기에 저 그 등장을 시켜요? 이 수녀님 여기서 발언한 내용을 좀 보세요. 이 기사에 나온 거 보면 아이는 외국인 불법 예. 체류 아동이에요. 외국인 불법 체류자의 자녀. 그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자신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다른 아이들을 통해 듣고 괜히 무섭고 죄를 지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잡으러 올까봐 무섭고 두렵다. 동네에 경찰 아저씨가 나타나면 겁부터 난다. 난 무슨 죄를 지었지? 하면서 살레지오 수녀의 그 수녀님이 2014년 4월 3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이 이주아동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 공청회에서 자신이 보살펴온 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사연을 이렇게 전하면 눈시울을 붉혔다. 여기 그 공청회 자리가 이렇게 눈시울을 붉힐 그런 자리입니까? 여기 무슨 저거 회고록을 낭독하는 뭐 그런 자리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자기의 그 경험담을 갖다가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자리도 다음 아니고, 쇼 이벤트를 했네요. 저기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법안을 적어도 이런 중요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면 전문가들을 등장을 시키세요. 예? 국가가 이런 감성적인 호소에 넘어가면은, 예? 이런 감성적인 호소에 의해서 흔들린다면은 이 국가는 기본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국가는 항상 이성이어야 돼요. 예? 그래서 국가 이성이라는 그 개념도 있잖아요. 물론 국가 이성이라는 개념이 물론 그것이 좀 더 확장이 되면 잘못하면은 좀 위험한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하지만은 예. 기본적으로 국가 이성이라는 그 여러분들 여기 이 방송을 지금 듣는 분들 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 검색해서 국가 이성이라는 그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국가 이성이라는 것은 국가 이성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국가 이성이라는 것을 이거 기본이 이 기본을 잃어버리면은 나라 잘못하면 무너집니다. 큰일 나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 시급히 우리가 단체 하나 만들어야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저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네. 국가 이성 수호 위원회.
예, 근데 아니 국가 이송 수호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잘못하면 이제 그 좀 그 극단적인 그런 그 성향을 띠는 그런 그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뭐 국가 이송 수호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은 예, 국가 이송에 대한 개념은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 참 개념 장착부터 해야 하는데 좀 총체적인 난국이고 위기네요. 이러다가 정말 이번 세월호 같은 사태가 전 국가적으로 생기지 않을까 조만간. 네, 그런 저는 그래서 예,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법안들이 계속해서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다문화란 이름으로 다문화란 그 용어 자체도 정확한 용어가 아닙니다. 네? 다문화란 용어를 쓰질 말아야 돼요. 정확하게 다민족화입니다. 그게 분명히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돼요. 네? 다민족화, 멀티 에스닉, 네, 멀티 에스닉 폴리시예요. 멀티 레이셜 폴리시입니다. 멀티컬처럴리즘 폴리시가 아니에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까? 그 멀티컬처럴리즘은 유럽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거기는 멀티 에스닉 스테이트거든요. 그렇죠. 멀티 에스닉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멀티컬처럴리즘이 나왔어요. 근데 멀티컬처럴리즘을 갖다가 지금 중단하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유럽에서요. 왜? 그 멀티컬처럴리즘, 즉 기독교와 이슬람 간에 지금 융화가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겠다는 지금 선언이 나온 거예요. 유럽에서는. 그런데 한국은 멀티컬처럴리즘 이전에 멀티 에스닉 국가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 멀티 에스닉 국가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모노 에스닉 스테이트였어요. 여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민족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이제 멀티 에스닉 다민족 국가로 지금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한국이 지금 진짜 다문화주의자들이 취해야 될 스탠스는 다문화가 아니라 지금 다민족화라고 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다민족이라는 그 용어를 쓰게 되면은 여론이 좀 안 좋아질까 지금 걱정해서 우려해서인지 요 아주 그 미화된 그다음에 듣기에 아주 좋은 다문화라는 그 용어를 갖다 쓰면서 완전히 지금 개념 혼동을 하고 있고 국민을 지금 헷갈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지금 사실은 이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얻어맞아야 될 포인트예요. 이 자, 문제가. 급속하게 다민족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침략. 그렇죠. 예, 그거밖에 없어요. 네. 예. 이건 주권 훼손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이게 다민족화라는 거는 이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지금 그 다문화라는 그 이름으로 이렇게 혼란을 이야기를 하고 전 국민에게 그 개념 혼란을 이야기를 하고 자 이렇게 해서 포장을 했어요. 미화를 시켜요. 그렇게 해서 마구 지금 그 짤막짤막한 지금 선동표를 만들어 가지고 과거 그 군사 정권이 했던 그 관성이 아직까지 남아 가지고 말이죠. 계속해서 짤막짤막한 다문화 그다음에 뭐 다문화 시대, 다문화가 대세 이런 식으로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짤막짤막한 표현을 갖다가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주입을 시키면서 막 저돌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 미화를 시켜가지고 하지만 보세요 이제 나중에 한국이 신의 국가가 아닌 이상 여기에 그야말로 이상적인 도덕 국가가 아닌 이상 지구상의 많은 다민족 국가들이 겪고 있는 민족 간 갈등, 종교 간 갈등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10년, 20년 뒤에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야, 이거 자 현재 세월호 사건 그다음에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국가가 책임져야 될 사건들이 있었어요. 월남전이 베트남전이라든지. 네, 이게 자 사실 그때 우리 그 정부에서 그렇게 그 정책을 갖다 추진할 때 미화를 시켰지만은 뒤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대로 책임졌습니까? 책임을 안 지잖아요. 정부가 책임을 잘 안 지려고 그러잖아요. 자, 이번에도 나는 그래서 이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저돌적으로 나가다가 나중에 부작용이라고 생기면 과연 세월호와 같이 그렇게 또 책임을 지지 않는 박사님, 이거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그 지금 일이 일어날까 저는 우려스러운 거예요 지금요. 대단히 우려스러운 예, 거예요. 아이고 저 말씀 잘 들었는데 예. 그 다음 해 언급돼야 할 내용들이 네. 지금 다 나와버렸네. 네. 큰일 났네 이거.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간만에 저희가 시즌 2를 시작을 했는데 약간 사실 좀 감이 떨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네, 네. 좀 크고 작은 실수가
좀 있었는데 애청자 여러분들 좀 양해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다음 이제 시즌 2 2회 때는 좀 더 좀 네. 여유 있고 좀 능숙한 모습으로 네. 여러분들을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급 저희가 마감을 하고 다음 네. 2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저희가 이제 그 이자스민 의원의 그 이주 아동 권리 보장 기본법 기습 제정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2회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해서 예. 좀 짤막한 뭐 말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짤막하게. 이 지금 이 비극을 맞이해서 저는 그 눈물보가 두어 번 터졌어요. 네. 그 아이들에 대한 기사,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저는 사실 뉴스를 잘 안 봤습니다. 네. 하도 속이 상하고 답답해서 지금 우리 다문화 사태를 저희가 한 3년 이상 지금 겪으면서 그러니까 저런 일도 생기지. 하늘 네. 보면 열을 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 나라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사태에 대해서 반대를 시작을 한 거고, 그리고 세월호 사태가 이 야기된 것에 대해서 너무 통탄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기본을 근간을 바로 세우는 다문화주의 반대 투쟁을 더 가열차게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결심을 굳히면서 이것이 우리 아이들, 내 자식들을 위한 내 세대에서 우리 세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한 거여 투쟁이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아이들아, 하늘에서 지켜보고 우리를 도와다오. 남은 너희 친구들, 너희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해 싸울게. 자, 이것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네. 예. 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이걸로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예.